28일 의정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의정부 신곡 1동에 사는 80대와 흥선동에 사는 30대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시가 LH와 맺은 협약에 불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연천군 지역에서 돌발 해충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녀벌레와 매미나방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많은데 해충으로 피해를 본 면적이 105.7헥타르에 달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8일 의정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70번째 확진자는 신곡 1동에 사는 80대 A씨로 종로구 28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가족 1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71번째 확진자는 흥선동에 사는 30대 B씨로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의정부 60대 부부의 가족입니다. B씨는 지난 한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 격리 후 또다시 실시한 검사에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연말까지 실거주의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며 주택 한 채 외에 모두 처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는 1주택 초과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권고 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과 전보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주택 매입 수요를 안정화시킬 전망입니다. 또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원가 보전이 가능한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어서 중산층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 침체를 막기 위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지원책인데요.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부담은 동두천시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 상패동 일대입니다. 이곳에는 축구장 92개 크기에 달하는 99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섬유업종과 전자부품 업종 등이 들어선 패션 산업의 첨단 클러스터로 동두천시의 5대 역전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전체 사업의 약 30%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동두천시가 책임지도록 한 협약 때문입니다. LH와 동두천시 간 협약서에는 국가산단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동두천시가 이를 100%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LH는 협약 내용은 지자체와 서로 조율한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준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약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동두천시는 시의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력을 했지만 LH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던 거였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LH하고 재협상 다시 할 거예요. 시는 미분양 용지를 LH와 시가 7대3으로 매입하도록 또 분양가를 13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연천 은통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미분양 부지를 연천군이 떠안는 조건에서 정부 심사 후 경기도시공사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련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현재 협약안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동두천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정계숙 동두천 시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LH와 동두천시의 협약서에 담긴 여러 내용들을 보면요. 이 미분양 시설 용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분양된 용지는 시가 전부 매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협약서 동의안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우려가 따르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시의 그 협약서 동의안은요. 동의안 중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국가산단 준공 후 이제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를 우리 시가 100% 매입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으니 LH가 70%를 분양을 하고 30%는 저희가 준공 후에 이렇게 매입할 수 있도록 재협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양가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협약서에 정확한 분양가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분양가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겁니까? 이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비 50억, 시비 50억 해서 100억을 저희가 이제 투입하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 시가 또 100억을 부담해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를 분양가 130만 원에 대한 이제 추정 가액을 이제 명시하면 기준가를 설정하는데 이제 130만 원을 기준으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보상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가 모든 정산이 끝났을 때 이제 이 금액은 달라지거든요. 금액을 내릴 수도 있고 또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준가는 있어야 거기서부터 정해지지 않나 이런 거기 때문에 또 협약서에 뭐 이거를 130만 원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130만 원을 추정하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세 번째는 경과 기한에 대한 건데요. 협약서에는 사업 준공 후 3년으로 되어 있어서 동두천시의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3년이면은 3년 안에 100% 분양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제 부담률이 채무 부담이 있으니 이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재협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이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지정 목적을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이 동두천을 위한 실제 지원책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더 고려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동천시에 추진되는 국가산단은 타 시군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던 지역이고 또 지난 16년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황폐화된 이곳에 국가에서 보상 차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인데 진짜 만약에 뭐를 우리 시가 채무 부담을 져야 하는 이제 사안에 대해서
재협의를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부견했던 것이고 앞으로 국가 차원의 예산을 좀 투입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국가산들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상이 지원될 수 있어서 사표동 주민들은 빠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대토를 하고 또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국비가 좀 투입이 되면 이런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원 대책이라고 국토부가 밝힌 만큼 이번 사업이 지자체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연천군 지역에서 돌발 해충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일 기준 연천군에는 선녀벌레와 매미나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14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선녀벌레 민원은 92건, 매미나방 민원은 48건입니다. 이들 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면적은 총 105.7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읍면과 함께 합동 방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닷새간 캠핑 음식 제조 판매업체 60곳을 단속해 위법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2건, 냉동육을 냉장 보관한 사건이 5건,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5건 등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조건이죠. 하지만 그저 먹고 입고 잔다고 해서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삶의 질이죠. 그 본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지역 곳곳의 노력,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용 음식을 수저로 떠먹는 감염병 취약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일환인데요.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공식 스티커를 업소 내 외부에 부착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업소임을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의정부를 믿고 찾을 좋은 시그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천시가 포천 행복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조정에 나섰습니다. 보증금은 당초 최소 1,1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9만 원에서 25만 원에 이르던 임대료는 최대 25% 인하될 전망입니다. 포천 행복주택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정책은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면접을 앞두고 마땅한 정장이 없어 취업 준비생들 고민이 참 많은데요. 포천시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 사업인 포천 청년 키움 옷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연 5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대여료뿐 아니라 왕복 택배비까지 시에서 지원해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축하의 의미로 받은 화분을 판매해 수익금을 아동 후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장 의장은 27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모금액 113만 8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며 덥고 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장마철의 높은 습도는 알레르기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